사랑에 빠져온 사람은 압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손끝이 떨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보내고 싶지 않은데 옷을 입으며 시계를 보는 일을 봐야 하는 일은 참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감성편지의 김다원입니다. 올해 노벨문학상을 탄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는 러시아 외교관이던 유부남과의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단순한 문체로 써서 2001년에 발간했습니다. 단순한 열정입니다. 성적 자유가 분방한 프랑스, 동거가 일반화된 프랑스,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프랑스인데 여성이 자신의 욕망과 질투를 당당하게 기록했다는 이유로 이 책은 사회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 쓴다는 그녀에게 이 책을 읽는 내내 그녀와 함께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사는 곳이 어디든 남녀가 사랑할 때의 감정은 다를 바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신혼부부의 신방을 엿보는 사람처럼 남의 사랑을 엿보는 재미가 큰 책입니다. 문학동네에서 출판했습니다. 작년 9월 이후로 나는 한 남자를 기다리는 일,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주거나 내 집에 와주기를 바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슈퍼마켓에 가고 영화를 보고 세탁소에 옷을 맡기러 가고 책을 읽고 원고를 손보기도 하면서 전과 다름없이 생활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끔찍스럽게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상마저 내게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면 내가 완전히 넋을 잃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말이나 문장, 웃음조차도 내 생각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 입속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듯 했다. 게다가 나는 내가 한 행동, 내가 본 영화, 내가 만난 사람들을 또렷이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나의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지가 않았다. 내 의지나 욕망, 그리고 지적 능력이 개입되어 있는 행복은 오로지 그 남자와 관련된 것뿐이었다. 약속 시간을 알려올 그 사람의 전화 외에 다른 미래란 내게 없었다. 내가 없을 때 그의 전화가 올까봐 그가 알고 있는 일정에 한해서 일에 관계된 어쩔 수 없는 용건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외출을 하지 않았다. 또 행여 전화벨 소리를 못 들을까 진공청소기나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는 일조차 피했다. 때때로 전화벨 소리는 수화기를 천천히 집어들고 여보세요? 라고 말할 때까지 짧은 순간 동안 내가 가졌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기도 했다. 그 사람의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면 실망이 너무나 큰 나머지 전화선 너머에 있는 상대방을 증오하게 될 정도였다. 그러나 A의 목소리를 확인할 때는 거의 질투심마저 잃었던 고통스럽고 긴 기다림이 너무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마치 제정신을 잃었다가 느닷없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또한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태어남과 그것이 내 사람에서 차지하고 있는 터무니없는 비중에 크게 놀랐다. 그 사람이 1시간 후에 도착한다가 완료면 그런 경우가 그가 아내의 의심을 사지 않고 늦게 들어갈 수 있는, 말하자면 좋은 기회였다. 나는 또 다른 기다림 속으로 빠져든 나머지 생각을 할 수도 무언가를 바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샤워를 하고 유리잔을 꺼내놓고 매니큐어를 바르고 집안을 정돈하는 일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이 들떠서 부산을 떨
뿐이었다. 나는 내가 기다리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자동차가 문 앞에 와서 멈추는 소리,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 문지방을 넘는 그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는 순간이 오면 나는 항상 온 신경이 곤두서면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다. 사실 그 순간은 단지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을 뿐이다. 나는 그가 도착하기 직전에 시계를 풀어놓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차지 않았다. 반면에 그는 언제나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리고 난 머지않아 그 사람이 조심스레 시계를 훔쳐볼 시간이 다가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얼음을 가지러 부엌에 들어가서 문 위에 걸려있는 벽시계를 쳐다보며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 이제는 1시간, 혹은 1시간 후면 저 사람은 가고 나만 혼자 남게 되겠지 하는 말들을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러다 문득 도대체 현재란 어디에 있는 걸까 하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그 사람은 천천히 옷을 입으며 떠날 준비를 했다. 나는 그 사람이 와이셔츠의 단추를 채우고 양말을 신고 팬티와 바지를 입고 나서 넥타이를 매기 위해 거울 앞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재킷만 걸치면 저 사람은 떠나겠지. 나는 나를 관통하여 지나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사람이 떠나자 엄청난 피로가 나를 짓눌러 왔다. 곧바로 집안을 정리하지 못했다. 나는 유리잔, 음식 부스러기가 남아있는 접시,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인 재떨이, 방바닥과 복도에 흩어져 있는 겉옷과 속옷들, 카펫에 떨어진 침대 시트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하나하나 어떤 몸짓이나 순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 물건들을, 그것들이 이루는 생생한 무지수를 지금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싶었다. 그것들은 미술관에 소장된 다른 어떤 그림도 내게 주지 못할 힘과 고통을 간직한 하나의 그림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내게 남겨놓은 정액을 하루라도 더 품고 있기 위해 다음 날까지 샤워를 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누었는지 헤아려 보았다. 사랑을 할 때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우리 관계에 보태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쾌락의 행위와 몸짓이 더해지는 만큼 확실히 우리는 서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다. 우리는 욕망이라는 자산을 서서히 탕진하고 있었다. 육체적인 강렬함 속에서 얻은 것은 시간의 질서 속에 사라져 갔다. 그 사람이 유부남이란 사실은 내게 많은 제약을 강요했다.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낼 수도 없고 선물을 할 수도 없었다. 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 게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가할 때나 겨우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별로 불평하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이 내 집에서 떠날 때 미리 써둔 편지를 직접 그에게 건네주곤 했다. 한 번 읽고 나면 조각조각 찢어서 고속도로에 날려버릴 것이 뻔하지만 그렇다고 편지 쓰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나는 그 사람이 몸이나 옷에 나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그것은 그 사람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일을 피하게 하려는 배려인 동시에 그런 문제로 인해 그 사람이 내게서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나름의 계산에서였다. 같은 이유로 그 사람이 아내를 동반하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과 맞닥뜨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가 보는 앞에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목덜미를 쓰다듬는다거나 옷 매무새를 고쳐주는 따위의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관계를 들키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가끔 내 집에 묵으러 오는 아들들에게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감추지 않았다. 그와의 관계를 수월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아들들에게도 일러 두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집에 와도 되는지 알기 위해 미리 전화를 걸어주었고, A가 온다는 연락이 있으면 집에 있다가도 서둘러 돌아갔다. 이렇게 주변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최소한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어렸을 적에 불장난 같은 연애 사건을 부모에게 숨겼듯이 아이들에게도 이번 일을 비밀로 하는 편이 나았을지도 몰랐다. 물론 아이들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아서였다. 부모와 자식은 육체적으로 너무도 가까우면서도 완벽하게 금지되어 있어서 서로의 성적 본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무척 불편한 사이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엄마의 알 수 없는 침묵과 멍한 시선 속에 드러나는 육체적 욕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은 그런 순간에 빠져있는 엄마를 늙은 수고양이를 따라다니는 발정난 암고양이쯤으로 생각할 뿐이다. 마리 클레르지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젊은이들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인 엄마가 연애를 하는 것에 대해 가차없이 비난하고 있다. 한 소녀는 원망에 가득 찬 말투로 엄마 A는 엄마가 허황된 꿈만 꾸게 만들어요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로운 엄마에게 그보다 더 위안이 되는 일이 있을까? 몇 년 후 이 책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은 독자는 작가를 만나 그녀의 애인이 되고 그녀와의 5년간 사랑을 포옹이란 제목으로 출판하여 또 한 번 파란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새 애인이었던 작가는 그녀보다 33살 연하인 필립 빌랭입니다. 참 재미있는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다음엔 파올로 코엘료가 쓴 불륜도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